그 가난한 사람의 뷰라는 게 다 같은 뷰예요. 그 지금 편안하게 지금 별로 걱정 없이 그 지금의 걱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걱정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그 당시엔 모르지.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내가 얘기해 주자면 성장하고 부자가 될 확률이 커지는 사람의 선택은 선배님 그런 것도 있어요? 약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?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하기에는 되게 슬프지만 부자들의 마인드랑은 확실히 다르긴 한 것 같아요. 그런 단계를 또 거쳐 오셨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사실 되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친정 엄마랑 이제 차에서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. 친정 엄마가 이제 작은 이 집을 대출을 받으셔서 사셨어. 대출 이자를 내고 계시겠죠? 근데 자기는 하루빨리라도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갚을지 그게 매일매일 고민이라는 거야. 나는 너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왜 그 고민을 그렇게 해? 야, 엄마 친구들 중에 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대출 이렇게 있으면 미쳤다고 해. 팔아서 대출 안 내고 빌라를 가든지 편안하게 살지 왜 부담을 그렇게 매달 이자를 내는 부담을 갖고 사냐. 그래서 내가 듣고서 엄마 그 얘기를 왜 듣고 있어? 그게 고민인 거지. 친정어머니 나이가 이제 점점 드시는데 버는 돈이 줄어들면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울까 봐가 걱정이 되는 거. 근데 이해는 되는 거야. 이제 그런 거죠.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고민해도 되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매일매일 그걸 고민해봤자 무슨 소용이냐. 내가 지금 내 집이 없는 상황이야.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게 마음이 편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. 어쨌든 지금은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지금 내 집이 있잖아요.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고 하고 지금 또 집값이 막 오르고 있어요. 또 여기저기 막 상급지부터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집이 없어서 지금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집값이 계속 살고 있는 집이 오르면 더 불안하다는 거지. 이거 판 게 또 10년 뒤 올라 있으면 내가 이걸 이자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. 그러면 그때는 5년 뒤든 7년 뒤든 그때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냥 그대로다. 그럼 그냥 본전인 거고 뭐 올랐어. 그러면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값도 같이 오르거든요. 그럼 엄마가 그 집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전세가 더 작은 집에 들어가면 돼. 아니면 진짜 감당이 안 되면 그때 팔아도 돼. 그때 팔면서 대출이자 갚아도 돼.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이게 내게 있으면 그때 돼서 할 수 있는 선택이 늘어나는 거죠. 집값이 전세값은 그럼 늘 그대로인가? 전세값도 계속 올라갈 건데 오히려 그때가 더 길이 많아. 집값이 이것보다 확 떨어질 일 별로 없거든요. 그렇게 막 비싼 상황에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잖아 지금 심지어.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?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나도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나도 그런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. 언제요? 직장 생활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. 내 집도 없을 때. 근데 생각해보잖아요. 그럼 그때도 내가 그걸 알았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은 거지. 그때 나의 메인 컨선이 뭐였냐면 결혼할 때, 집을 알아볼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대출을 안 받고 부담스럽지 않게 살 수 있지였거든.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했고 지금 적당히 살면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거를 힘들게 사는 거지?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의 뷰라는 게 다 같은 뷰예요. 뭔가 미래를 안 보고 지금 당장이 좀 급한 느낌? 그 지금 편안하게 지금 별로 걱정 없이 근데 그 지금의 걱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걱정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그 당시엔 모르지.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아 대출 이자를 적게 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서 내 집을 살 수 있지. 이 두 개의 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완전 다른 거야. 들으니까 뭔지 느낌도 오죠. 그래서 나는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 당시에. 그래서 그때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? 사는 거 꿈도 못 꾸고 전셋집도 그냥 가장 싼데 1억 몇 천짜리 빌라. 엄마 사실 너 결혼했을 때 그 작은 집에 가보고 너무 놀라다 집이 너무 작아서 공용 면적 빼고 나면 한 뭐 13평이나 됐을까? 집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. 근데 이제 집이 작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그 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편하고 맘 편한 거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을 생각했다면 선택이 달랐겠다. 아기를 낳으려고 이제 다른 쪽 강북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.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. 친구가 갑자기 그 남편이 유학을 가게 돼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돈을 빼가지고
자기 집을 살려고 임장을 막 다닌다는 거예요. 시어머니랑 주말마다 분도를 다닌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 그래? 나는 그때부터 이미 약간 야 뭘 놓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 부담스럽게. 너무 비싸. 시어머니가 그래도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이었던 거지. 그래서 시어머니가 니네가 최대한 대출 이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는 게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반포동의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반응했던 게 야 미쳤어. 그러니까 우리 엄마 친구분들하고 똑같은 반응인 거야. 야 미쳤어? 너 그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. 대출이자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래. 막 오지랖을. 근데 이제 그녀는 다행히 내 말 듣지 않고 집을 샀어. 그러니까 2017년도나 18년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. 많이 올랐겠네요. 그래서 근데 진짜 되게 재밌는 이야기는 그 당시엔 자기가 못 들어갔지만 그때 이제 최대한 레버리지 사가지고 전세 갭으로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. 사고 이제 한 8, 9년 동안 열심히 성장하고 모으고 벌어서 올해 초인가 자기 딸 초등학생 갈 때, 초등학교 들어갈 때 딱 이사를 가서 그래서 집들이를 오래 했거든. 너무 부러운 거야. 한강뷰 아니에요? 한강뷰는 아니지만 세빛 둥둥섬을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요지는 지금 나는 그 돈 주고 남포동 아파트 못 사는 상황인 거죠. 진짜 더 열심히 성장해야지. 내가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서 갑자기 엄마 친구 있잖아 걔 그 친구 그때 그거 샀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? 근데 엄마 소름 내. 나도 그때 그 친구 똑같이 얘기해 준 거 엄마 알아? 지금 봐 8, 9년 지난 다음에 지금 봐. 그 친구는 반포동에 자기 집 마련해 놓은 사람이고 내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.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아, 이 가난한 사람의 뷰, 그러니까 슬퍼. 가난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.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. 근데 어쨌든 아, 이걸 모르는 사람의 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부담 안 되는 선택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선택을 하면 5년 지나고 8년이 난 다음에 나의 선택은 더 불안한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이 된다는 거지.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사업을 잘 하시는 대표님들 두 분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사실 그녀들이 나한테 진작에 서울로 이사를 해라 사무실을 무조건 강남으로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진즉에 했었는데 내가 아니 우리 엄마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. 그때면 아 너무 부담스럽다. 나 괜찮다. 나는 원래 사람하고 차 많은 거 제일 싫어한다. 나는 좀 여기 자연이 좋다. 막 이랬었거든. 이제 그분들이 시간이 돈이다. 시간이 똑같이 시간이 가면 그 시간이 그냥 가는 거에 대해 손실이 훨씬 더 큰 거죠. 그 시간이 더 돈이고 성장해야 될 시간에 정체하고 있으면 더 돈이고 좋은 사람들이 합리하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걸 안 선택하는 것도 기회비용이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선의 끝까지 가면 이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와야 될 때는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.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. 근데 꼭 성장을 진짜 많이 해야 되나? 내가 최소한으로 이제 나가도록 세팅을 해놨던 거예요. 올해는. 고성비가 커지는 관점에서 이제 되게 무서워지는 거야. 또 무서울 것 같은데요?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고정비가 나가는 관점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나와서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봐야 내가 그때 사실 머리를 띵 맞은 느낌인 거야. 내가 3년 동안 사업가가 됐고 직장인의 옷을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내가 그 직장인일 때 마인드가 남아있구나. 어떻게 하면 좀 덜 나가게 할 수 있지? 돈을 어떻게 하면 덜 쓰지의 그 관점이 더 아직까지는 남아있구나. 물론 어떤 사람들 조언을 들었을 때 이게 나의 지금 상황에 맞는지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지만 아 내가 이 관점을 놓치고 있었구나. 더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. 내가 그냥 얘기해요. 관성대로 사는 거가 당연한 거거든. 근데 관성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는 건 정말 큰 용기와 노력과 결심이야. 그래서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도 직장인들 많잖아요.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얘기 하거든. 보통은 관성대로 하기 때문에 좋은 자극이 들어와도 선택하지 않는 게 높은데 이거를 관성을 뚫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인 거다.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만 또 다른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관점에서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줄 때는 막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상황이 되면 또 막 이러게 되잖아. 근데 이 생각하는 거의 궤도를 뚫어야 되는구나. 한 번씩 뚫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이 얘기 나누고 싶었던 거는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. 나도 몰랐으니까.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라면 이 세계가 있다. 그때니까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선택들은 다 똑같이 열려 있는데 내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. 이게 딱 들었을 때 불확실성에 내가 기꺼이
느냐. 보통 사람들이 확실한 것만 찾으니까. 근데 이렇게 뭔가 좀 이뤄내신 분들은 불확실성에 그걸 투자를 한다?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그게 내가 감당 가능한지는 꼭 봐야 돼. 내가 월에 고정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기준점 먼저 잡아야 되는 것 같아. 이만큼 나가는 게 우리 생활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는지. 그래서 그 선을 잡는 거.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건 모든 게 무리하는 선택이긴 하지만, 궤도를 벗어난 선택이긴 하지만, 이 궤도를 벗어난 선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궤도인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궤도인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. 나 지금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지만 나도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뭐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 맞아? 이러면서 진짜 이 얘기 들으니까 카메라를 사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카메라 되게 비싸잖아요. 그 고정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지금 카메라까지 하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. 그거는 나만 알 수 있는 것 같아. 근데 안 샀던 걸 사는 거는 내가 뭔가 더 잘하고 싶은 거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내가 이제 궤도에서 벗어나는 선택인 거지. 지금 내가 이거 없으면 못하나? 는 아닐 텐데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관련된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. 근데 감당 가능한 보검이야? 아닌가는 나만 할 수 있는 선택인 것 같아. 근데 이거를 계산 안 해보고 그냥 내 피셜로만 생각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내가 얘기해 주자면, 성장하고 부자가 될 확률이 커지는 사람의 선택은 지금 편한 것보다 지금 무리가 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무리를 해서 이제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. 진짜 감당 가능한이라는 게 되게 포인트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. 낙막했던 거랑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나 보면은 다이어리 보면은 막 이래요. 깜지야 깜지. 와.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써보는 거예요. 프로즈 앤 콘즈, 장점과 단점,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리스크,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보면 의사결정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. 몹시 많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. 친구들한테도 같이 나눠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